이재명세 통했다. 검투세 일단 유예. 무슨 말일까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부자 감세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민주당. 결국 말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재명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 이재명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 1,400만 명 되잖아요. 1,400만 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한 발 뒤로 빼는 분위기예요. 당장 말입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요. 확실히 뒤로 빼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빼느냐. MB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MB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다른 나라에 검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검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연기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당초에는요 10월 말쯤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단 폐지는 아니고요. 유예가 될 가능성. 유예도 3년 후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예요. 대통령 선거 후. 3년 후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3년 유예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 후에 결정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사실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괴물이거든요. 3억 원 이하 돈을 번다고 하면요. 기본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2% 세금을 매깁니다. 22%.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 그러면 5천만 원은 기본공제에 빠지고요. 나머지 5천만 원에서는 22%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22%. 그러면 1,000만 원을 훨씬 더 낸다는 이야기죠. 1,000만 원을. 만약에 3억을 벌면 3억을 초과하면요. 3억을 초과하면 세금이 여러분 3분의 1이에요. 27.5%, 27.5%. 난리도 아니잖아요.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3억까지는 22%를 한다고 치더라도 3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7.5%니까 이게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주식은 그래도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은 250만 원만 공제가 돼요. 250만 원. 5천만 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채권 살까요? 파생상품 살까요? 샀다가 만약에 이익을 보면 2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금을 22%에서 27.5%까지 매기면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폐지는 아니고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주식시장 진짜 골골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만 지금 굉장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모르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검투세라는 것을 발목을 잡아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계속 묶어두는 것. 이것도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면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발목 잡아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 주가 떨어지는 거 봐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요. 스스로 망하고자 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9월 27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2649.78이에요. 지난 7월 11일에 2891.35까지 올라가면서 3,000 올라간다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은 말입니다. 8월 쇼크가 터지면서 2441.55까지 떨어졌다가 검투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9월 11일에는 2513.37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유예란 말이 이현주 최고위원의 이야기에서도 나왔고요. 여기다가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까지도 지금 검투세 일단 유예라는 말, 폐지라는 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긴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검투세가 유예가 되면 그만큼 말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뜻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주가도 저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검투세 때문에 사실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주식이 많은 사람들 큰 손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지금대로 계속 한다면 아마도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충격도 저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예라고 하잖아요. 유예. 저는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폐지해야죠. 아니 주식 투자해서 만약에 내가 돈을 잃으면 국가가 보상을 해주나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 그 말 저는 뭐 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중과세는 안 되잖아요. 그죠? 금융소득세, 종합금융소득세를 우리는 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만들어서 또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또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이중과세예요. 저는 이중과세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에도 이중과세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아니 우리 재산세 내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또 내요. 이것도 이중과세거든요. 저는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는요. 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렴 죽으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백성을 국민을 수탈하는 거 말입니다. 세금으로.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지금 같은 일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예가 아닙니다. 유예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돼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을 보면 진짜 답답한 게 부자 감세니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뭐 부자들이 세금을 좀 더 내는 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많이 버니까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자 감세 안 된다는 그런 명분을 갖다 들이다 대는 것. 그 게다가 재벌 특혜니 대기업 특혜니 이런 말을 자꾸 만들어서 이게 마치 말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매도해 버리는 거. 참 이런 걸 보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들 존경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더 노력하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물론 뭐 2세나 3세나 4세는 또 다른 상황이긴 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이 어디 있는지를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은요. 기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치기 하지 말고 기업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나라의 핵심 역량을 또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국가 지도자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부자 감세니 대기업 특혜니
이런 얘기 좀 그만하고요. 그게 국민 갈라치기밖에 안 되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것. 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자를 자꾸 악마 취급하고 기업을 적폐세력 취급하면 대한민국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부자들을 갈라치기를 하면 나라는 더 분열되고 나라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한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